사실 충전은 시간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주행 가능 거리를 고려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타봄입니다. 오늘은 또 자동차 이야기를 하겠죠. 전기차 주행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타봄이 서비스 초기에 테슬라 유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덕분에 테슬라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타봄 앱에.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전기차 오너분들과 아직 전기차를 고민 중인 분들의 이 생각 사이에 아주 큰 벽이 하나가 있어서 그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가 구조적으로 내연기관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물론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것도 있겠죠. 보조금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주행거리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충전 시간이 가솔린 차량의 주유시간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훨씬 더 적고 주유시간보다 충전시간은 엄청 길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대세인 요즘에도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월등히 많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초고속 충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통장 잔고도 초고속으로 0에 수렴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한 전기차 주행거리는 과연 몇 킬로일까요? 이 질문부터 잘못됐어. 내가 전기차를 타고 다닐 때 주로 어떤 용도로 타게 될 것인지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퉁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리의 수준은 400km. 400km 이상이 됐을 때를 말합니다. 물론 이거는 히트펌프가 장착됐다는 걸 가정해야 하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450km는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서울, 부산 정도까지는 편도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선 상황별 적절한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퇴근을 기준으로 한다면 집밥과 회사밥을 매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먹일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주행 가능 거리가 200km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왕복 거리가 200km 이하, 예를 들어서 한 130km 정도까지 된다면 주행 가능 거리가 200km여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회사를 가거나 집을 가거나 어쨌든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200km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집밥 그리고 회사밥을 먹일 수 없을 때, 평소에 돌아다니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밥도 없고 회사밥도 없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 근처에 조금 나가서 있는 충전소에 가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매일 왕복해야 하는 거리가 30km 정도 된다. 주행거리가 200km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5일 움직인다고 해도 150km니까. 이럴 때는 2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거리를 만약에 뛴다면 집밥, 회사밥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편도로 한번 도착했을 때 그때 한 번은 충전해 줄 테니까. 다만 요럴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편도로 가는 게 100km씩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한다. 200km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면 주행거리별 차종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들 있죠. 이게 뭐냐면은 도시명 전기차예요. 대표적인 게 트위지. 한번 충전하면 대략 6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1인승이고 고속화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를 달리면 안 돼서 진짜 우리 동네만 돌아다니는 우리 동네 전기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0km 이하. 200km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표적으로 올해 출시할 미니 일렉트릭 159km를 간다고 해요. 159km 미니라는 이름값 치고는 조금 아쉬운데, 159km면 피크닉 갔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고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개이득인가? 자, 다음으로는 200km대를 달릴 수 있는 차량, 대표적인 게 푸조의 E2008. 이게 237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타보니까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차량인 것 같아요. 기존의 E008이라는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한 건데 이게 시동이 아직 엔진 스타트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거 좀 너무하네 이거.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주행을 하면 키로수가 다른 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다음 300km대,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올해 출시할 쌍용의 최초 순수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307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300km를 겨우 넘겼네요. 쌍용 힘내라. 그리고 볼보 XC40 리차지라는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337km를 갈 수 있고, 그리고 C40 리차지, 이건 XC40의 쿠페 스타일이죠. 356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대로 벤츠 SUV를 살 수 있다가 셀링 포인트였던 EQA 303km. 근데 이 차는 주행거리보다는 보조금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올해 보조금 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X3를 전기차로 만든 iX3 344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차 3대장이죠. 제네시스
제네시스 GV60 이건 368에서 451까지 갈 수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이 나뉘어져 있죠. EV6는 351에서 475km, 아이오닉 5는 319에서 429km. 자, 다음은 400km대. 여기서부터는 장거리 운행자를 제외하고는 주행 거리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범위를 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 모델들은 무조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죠. 모델 3가 403km, 이게 스탠다드 모델이죠. 그리고 롱레인지는 528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델 3 산 사람이 진짜 개이득인 거예요. 진짜 진정한 승자. 이미 가격 또 올렸죠. 코인처럼 올라가. CEO를 닮았나? 다음은 모델 Y. 모델 Y도 448에서 511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모델 Y는 스탠다드가 없죠. 롱레인지랑 퍼포먼스가 있는데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전력을 더 많이 쓰니까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쉐보레에서 볼트 EV 이게 414km 갈 수 있고, 그리고 볼트 EUV 403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쉐보레에서 나오는 볼트 EV와 볼트 EUV가 아마 진짜 가성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작에 비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주행거리별 차종까지 살펴보았고, 전기차 주행거리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타보해보세요. 틈새 광고. 사실 이거 광고 컨텐츠잖아. 어차피 영업사원분들도 주행거리 이야기하면 전기차 오너가 아닌 이상 이걸 설명해줄 수가 없어요. 실제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오너들은 내 차를 가지고 요 정도 돌아다니면 문제없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대충 요러한 용도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아, 그거는 가능하다, 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타보해라. 밑에 다운로드 링크 놔둘게요. 자, 오늘은 전기차 주행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기차 사실 시간이 많으면 주행거리 안 따져도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보다 더 재밌는 소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